호남에서 제일 가는 성, 남원 전설의 중심, 광안루원. 배롱나무에 백일홍 산들어진 정원이 있다. 백일홍은 꽃잎색에 따라 가진 의미 여럿이나 도합하지 못할 것 없다. 인연, 그리움, 헌신, 순결, 일편단심, 하나같이 숭고한 사랑을 향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이름하여 광안루원. 물은 영롱한 은하수요, 경치는 가히 옥경이라. 견우와 직녀, 춘향과 몽룡의 러브스토리를 품은 광안루원에는 영원한 사랑을 기약하려는 연인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사랑의 명소, 광안루원에서 보이는 모든 것이 사랑의 헌사 같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왔다. 자연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광안루원의 조성에 세심한 배려를 하여 자연 친화적인 이상향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생각으로 전체를 활짝 트이게 처리한 것이 광안루원이다. 인공적인 멋을 가리지 않고 토양 구릉을 자연 그대로 살렸으며, 드문드문 자연석 고인돌을 구릉에 그대로 놓아 작은 언덕 공간처럼 하고, 정원수도 전지를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자라도록 하였다. 따라서 광안루원은 건축 기술과 사회상, 생활, 이상향 등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명승지로 현재까지 그 의미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달나라 궁전을 닮은 광안루. 대한민국 명승 제33호인 광안루원의 중심이 되는 광안루는 대한민국 보물 제281호다. 1414년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당시 누각으로 짓기 시작해 1419년 완공하였고, 완공 당시 이름을 광통루라 하였다. 1434년 광통루의 아름다운 경관에 탕복한 하동부원군 정인지가 광안루로 계칭하였다. 인간이 신선이 되고픈 이상향으로 월궁의 광안청허부를 닮았다고 해서 광안루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불탔으나 1626년에 복원한 건물로 복원 역사 면에서도 단연 으뜸이다. 독특한 조경으로 알려진 광안루는 호수, 정원수, 구릉 등 무엇 하나 가릴 것 없이 자연 친화적이다. 인공미를 최대한 절제하고 자연 그대로를 강조한 조경이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달나라 궁전을 건립하려는 목적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인간은 흐르는 것을 흐름대로 보고 익히고 그것을 마음에 담을 때 평온하고 안락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시가모나기 물 좋고 우울창창한 자연 속에서 탄생했던 것도 연관이 있을 터. 광안루는 사람과 자연의 친화를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광안루는 판소리계 고전소설인 춘향전의 배경으로 더욱 유명해졌는데, 성춘향과 이몽룡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는 작가와 연대가 미상임에도 현재까지 전승될 만큼 명불허전이라 할 수 있다. 춘향전에서 광안루를 애찬한 부분이 일품이라 옮겨보면 광안루 진기한 경치 조건이와 오작교가 더욱 좋다. 바야흐로 이른바 호남에서 제일 가는 성이로다 하였다. 광안루를 처음 본 이몽룡의 시선이다. 광안루와 더불어 오작교에 대한 찬사도 빠지지 않았다. 연지를 가르는 오작교. 광안루원 하면 오작교를 빼놓을 수 없다. 송강 정철이 연못을 만들었으며 남원부사 장의국이 오작교를 축조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누원 앞 3537제곱미터의 면적의 연지에는 대형 잉어들이 물속을 회유한다. 그 위로 오작교가 있다. 오작교는 직선적이고 평탄한 도면에 율동감을 주어 경관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일반적으로 무지개 다리라고 불리는 둥근 형태의 홍교로서 길이 57m, 폭 2.4m이고 돌다리에는 4개의 무지개 모양의 구멍이 있어 양쪽의 물이 서로 통하게 되어 있는 한국 정원의 대표적인 다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연지교라 한다. 오작교에는 설화가 근간이 된 스토리가 있다. 옥황상제의 딸이었던 배짜는 직녀와 소몰이꾼 견우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다. 이에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산 두 사람은 은하수 동쪽과 서쪽으로 격리되어 1년에 한 번 7월 칠석에만 은하수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다리가 없어 두 사람은 멀찍이서 애달프게 바라만 보아야 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까치와 까마귀가 은하수에 다리를 만들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였다. 호수에 직녀가 배를 짤 때 배틀을 고이는 돌인 자기석을 놓고 견우가 은하수를 건널 때 쓰인 밴의 상한사를 띄워 7월 칠석 전설의 은하수와 오작교를 상징한다. 설화처럼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를 놓아 사랑이 이루어지게 한다 하여 연인들이 많이 찾는 다리가 되었다. 국내에 물과 발음을 가르는 홍교가 오작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아름다움이야 보는 눈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다. 그러나 그중 오작교가 대표 주자가 된 이유는 스토리의 힘으로 보아도 좋겠다. 오작교를 바라보며 읊었던 이몽룡의 풍어를 옮겨본다. 높고 맑은 오작교의 배, 광안루 옥계단, 운노니 하늘의 직녀는 누구인가? 흥이 지극하니 오늘 내가 바로 견우로다. 춘향이 살던 집, 월맷집. 월맷집은 소설 속에서 춘향이가 살던 집을 재현해 놓은 초가집이다. 춘향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월매집이라 하였다. 이 집은 후에 성춘향과 이몽룡이 백년 가약을 맺는 곳이 된다. 춘향이 모녀가 살았던 집을 재현해 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시대 중상계층이 살았던 비교적 큰 규모의 저택이다. 춘향이의 어머니 월매는 기생을 그만둔 인물로 지역 유력 인사의 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소설 속에서도 생활 수준이 높은 중상류층으로 묘사되고 있다. 초가지붕에 별채와 문간채가 있으며 작은 연못도 볼 수 있다. 소설 추양전에서 몽룡의 질문에 방자가 월맷짐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저기 저 건너 동산은 울울하고 물고기 뛰노는 푸르고 푸른 연못 가운데 신비한 화초가 무성하고 나무마다 앉은 새는 화려함을 자랑하고 바위 위 굽은 솔에 많은 바람이 건듯 부니 늙은 용이 서려 있는 듯 없는 듯한 눈앞에 버들 들쭉나무, 측백나무, 전나무며 그 가운데 행자목은 음양을 쫓아 마주서고 오송나무, 대추나무, 깊은 산중 물풀의 나무, 포도, 다래, 덩굴나무, 넌출, 휘친친 감겨 담장밖에 우뚝 솟았는데 소나무 정자가 대나무 숲 아래로 은은히 보이는 게 춘향 집일러라. 광안루원에 있는 월맷집이 소설 속 방자의 설명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규모나 분위기를 적절하게 살리기 위한 흔적이 보인다. 내부에는 추정전의 내용을 말해주듯이 향단이가 부엌일을 하는 장면, 월매가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 방자가 식사하는 장면 등을 밀랍 인형으로 재현해 놓았다. 다소 과장되어 보일 수 있지만 소설 속 집과 인물들을 어찌 완벽하게 재현하랴. 눈으로 월맷집을 기웃거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은 충분할 것이다. 정렬 부인 춘향을 모신 춘향사당. 광안루원 뒤편에 있는 춘향사당은 춘향의 영정이 모셔진 영당이다. 임양한 일편 단심을 줄여 단심문이라 칭한다. 춘향사당에는 망고 열려 춘향사라는 현판이 걸리고 김원호가 그린 춘향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춘향사당은 1930년대에 지역 유지들이 기금을 모아서 건립하였는데 전국에 있는 기생들이 사당 건립 모금에 참여했다고 한다. 춘향사당에서 축원을 빌면 백년 가약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매년 많은 참배객이 찾고 있다.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이
오작교를 건너고 춘향사당의 추원까지 빈다면 어떤 사랑도 영원할 것 같지 않은가. 춘향전의 말미에는 임금이 춘향의 사연을 보고받은 후 춘향을 정렬 부인으로 봉한다. 춘향의 정절이 인정받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춘향전의 마지막 장면이다. 춘향사당의 걸린 목적에 딱 어울릴 만한 의미 있는 엔딩이 아닐까 싶다. 무릇 보통 부녀자도 투자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기생집 딸로 정절을 지켜 마침내 뜻을 이루니 고금의 드문 일이라. 이에 대강을 기록하여 이후 사람으로 하여금 충성과 정절을 본받게 하나니 비록 장부라도 임금 섬기는 자는 반드시 두 마음을 먹지 말지니라.